쉽지 않은 상대. 성준이 법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윤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님, 대박이에요. CCTV 영상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성준이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윤솔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예, 그니까요. 막 이렇게 뾰로롱, 삐용 하더니 제가 슈웅 하고 들어가서 봤다니까요. 민문영 화백의 막내 아들이 그림을 옮기고 있었다니까요. 뭐라고요? 성준이 놀라서 의자를 밀었다.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솔무장님. 전 이제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태백이 감탄하며 말했다. 변호사님이 저렇게 빨리 인정하는 건 처음이네요. 성준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말이죠. 신내림 같은 겁니다. 유명인들도 종종 받잖아요. 그게 딱 내릴 때 바짝 벌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신발이 떨어지거든요. 윤솔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신발이요? 그리고는 버럭하며 신발을 벗어 한 손에 들었다. 그럼 이건 신발이고 이건 신발입니까? 성준이 식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솔무장님이 진짜 신내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 싶어서 잠시 상상해 본 거예요. 그 신발 내려놓으세요. 제발요. 태백은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님, 표정 진심으로 무서워요. 성준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솔무장님, 제발 조심합시다. 저번 경찰서 사건도 있고 저도 이제는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윤솔이 화를 삭히면서 말했다. 이 사무실 요즘 제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정신 차립시다. 그러자 성준과 태백이 동시에 장난스럽게 외쳤다. 옛 솔칙, 솔 도레미파 솔. 잠시 후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냈다. 좋아요, 이렇게 하죠. 설득의 달인 솔무장님, 그리고 조사의 달인 태백 씨가 직접 민문영 화백의 막내 아들을 만나세요. 전 서류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태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좋습니다. 다시 출동이네요. 윤솔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신발 대신 말발로 승부 봅시다. 성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발 신발은 그냥 발에 양보하세요. 세 사람의 웃음이 사무실 가득 번졌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곧 마주할 쉽지 않은 상대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울 강남 IT 기업 회의실. 윤솔과 태백은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 건물 앞에 섰다. 건물 유리창엔 카카오 R&D CENTER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민문영 화백의 막내 아들 민성찬이 근무하는 회사였다. 태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연구원이면 바쁠 텐데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윤솔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바쁜 사람일수록 일정이 명확해요. 그리고 진실도 늘 가까운 데 있죠. 우리가 놓쳤던 곳에. 잠시 후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30대 남자, 안경 너머로 지적인 인상이 느껴졌다. 그가 바로 민성찬이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윤솔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 저는 윤솔 사무장이고요. 옆은 저희 조사원 태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가고 세 사람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윤솔이 먼저 본론을 꺼냈다. 민성찬님, 이번 비움미술관 도난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찬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물론 어머니 일이라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언할 게 있을까요? 윤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림의 행방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요? 전혀요.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머니의 유작이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림만 찾을 수 있다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잠시 말을 멈춘 윤솔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윤솔의 눈동자에 빨간 빛이 미세하게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성찬님, 어머님 작품 흙으로 1950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귀향을 상징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작품에 얽힌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성찬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때 그 그림 앞에서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성찬아,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단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미의 근원이야.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너무 괴로워요.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 사라졌다는 게 마치 어머니를 한 번 더 잃은 기분이거든요. 윤솔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도 진심으로 그 그림을 찾고 싶어요. 그때 태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찬 씨, 죄송하지만 혹시 그날 미술관에 들른 적은 없으신가요? 성찬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없습니다. 그날은 회사 야근이었어요. 출입 기록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솔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삐삐삐삐 낮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눈앞이 순간 붉게 물들며 성찬의 말이 그대로 영상처럼 되감겼다. 없습니다. 그날은 회사 야근이었어요. 출입 기록도 남아있을 겁니다. 빨간 빛으로 물든 장면이 잠시 떠올랐지만 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빛은 이내 사라지고 현실의 공기가 다시 흘러들었다. 윤솔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야근이라 그런데 왜 영상 속 그는 분명 그곳에 있었을까? 잠시의 정적. 윤솔이 차분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성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림이든 혹은 마음이든요. 성찬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 윤솔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성준 변호사 사무실. 항소심 전날 아침, 사무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커피포트의 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윤솔은 서류 더미 위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 진전이 없네요. 태백이 고개를 숙였다. 민성찬 씨는 정말 단단하더군요.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표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더 답답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하듯 말했다. 그 단호함은 진실일 수도 있고 완벽히 계산된 연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떤 쪽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윤솔은 주먹을 쥐었다. 분명 봤어요. 제가 직접. 빨간 크레파스가 빛나고 그가 그림을 옮기는 장면까지. 잠시 침묵.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무장님, 그 장면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우린 아무 힘이 없어요. 윤솔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법은 그걸 못 본 척하네요. 성주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다. 진실은 마음으로 느끼지만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설득이 아니라 증명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윤솔이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이면 끝인데. 잠시 생각하던 태백이 손을 들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민성찬 씨가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직접 설득하는 겁니다. 차 안에서요? 윤솔이 되물었다. 태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회사에서 나올 때 기다렸다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솔무장님이 동승하세요. 법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조용히 말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윤솔이 미간을 찌푸렸다. 기습 인터뷰처럼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진심을 담는 거죠. 태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성준이 천천히 정리했다. 좋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가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 순간 모든 대화는 닫힐 겁니다. 윤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공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가 숨기는 이유가 있다면 죄책감이 아니라 슬픔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다. 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진실을 본 사람이 있어도 그걸 세상이 믿지 않으니까요. 윤솔은 의자에서 일어나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번의 기회, 진실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다.